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이텐은 중국이 자국의 항공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첫 번째 본격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평가된다. 이 전투기는 공대공 전투뿐만 아니라 공대지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다재다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경량급 전투기로 분류되면서도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여 근접 공중전에서 유리한 장점을 제공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가격 경쟁력인데 서방의 동급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는 개발 초기 중국이 서방 기술과 러시아의 미그-29 소위 전투기 설계를 참고하여 독자적인 모델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제이텐은 델타익과 앞전 카나드를 채택한 설계로 뛰어난 선의 능력을 확보했으며 추력 편향 엔진 기술 도입도 논의되었다. 비록 항전 장비와 엔진 신뢰성에서는 서방 전투기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 전투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플랫폼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기체 개요는 제이텐2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중국 항공 산업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공군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F-16과 KF-16을 주력으로 전력 보강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국 전투기 옵션을 비교 검토했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이 개발한 제이텐이었다. 당시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 대비 성능, 운용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제이텐은 비교적 저렴한 도입 가격과 가벼운 기체 특성 덕분에 이론적으로는 보조 전력으로 고려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제한적인 연구 차원에 머물렀다. 미국산 F-16 및 KF-16이 이미 한국 공군의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산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운영체계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또한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산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텐을 검토한 과정은 단순히 도입 여부를 떠나 한국 공군이 주변국의 항공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잠재적 위협을 연구하는 전략적 접근의 일환이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 전력 현대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제이텐은 한국 공군이 검토한 당시 이미 운용 중이던 F-16, KF-16과 직접적으로 비교되었으며 장내 개발 예정이던 KF-21 보라매와도 잠재적 성능 차이가 분석되었다. F-16과 KF-16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보급망과 검증된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이텐은 이들과 비교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기동성과 가격 면에서는 제이텐이 일정한 장점을 보였으나 항전 장비의 신뢰성과 무기 통합 능력에서는 F-16 계열에 뒤처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KF-16은 한국에서 면허 생산된 기체로 정비 및 업그레이드에 유리했기 때문에 외국산인 제이텐보다 운용 효율성이 높았다. 또한 미래 전력으로 계획된 KF-21은 스텔스 성능, 첨단 레이더, 정밀 유도무기 운용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므로 제이텐과의 기술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제이텐은 한국 공군 전력 구조에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고려될 만했지만 장기적인 전략과 운용 체계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비교는 단순히 도입 여부를 넘어서 한국이 자국 전투기 개발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한민국 공군이 제이텐을 실제로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요소는 한미동맹이었다. 한국의 방위 체계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산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부담이 컸다. 만약 제이텐을 운용한다면 미국산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이 떨어지고 동맹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정비와 군수 지원 체계의 차이가 문제였다. 한국은 이미 F-16과 KF-16을 통해 미국식 정비 체계를 확립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산 전투기를 추가하면 부품 공급, 정비 매뉴얼, 교육 과정 등에서 심각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세 번째는 성능상의 한계였다. 제이텐은 기동성이나 가격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었으나 항전 장비의 신뢰성, 전자전 능력, 무기 호환성 등에서 미국 전투기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산 전투기를 운용할 실익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제이텐은 단순한 연구 분석 차원에서만 검토되었고 실제 전력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J-10에 대한 검토는 단순히 도입 여부를 떠나 한국 공군의 전략적 사고와 안보 정책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산 무기 체계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J-10 사례를 통해 단순한 동맹 차원을 넘어 주변국이 개발한 전투기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한국이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실제로 J-10은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로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 성능과 한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 즉 KF-21 보람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주변국 전투기 연구는 단순히 도입 여부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자국 전력을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했다. 따라서 J-10 검토는 한국이 미국 중심의 무기 체계에만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면서도 독자적인 선택 기준을 마련하려 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었다. 이는 한국 공군이 점차 균형 잡힌 전력 운용 체계를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J-10 검토 과정은 비록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한국 공군의 전력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당시 한국은 이미 F-16, KF-16, 그리고 향후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를 통해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주변국 전투기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도입 검토가 아니라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 J-10 사례는 한국이 특정 동맹국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옵션을 분석하면서 자국의 안보 환경에 적합한 선택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를 평가한 경험은 한국이 기술적 경쟁 구도를 이해하고 자국 항공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향후 KF-21 보라매와 같은 독자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 외국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축적되었다. 결국 J-10 검토는 단순히 한 기종의 도입 실패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전력 현대화를 고민한 과정으로 남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점차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